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지난번에 K리그 프리뷰 1편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2편이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 축구 전문가 분들의 그러한 의견 그리고 기사를 참고로 했고요. 그리고 저의 관점 등을 포함을 시켜서 짧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적 시장 현황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을 다 적으면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관계로 아실만한 선수들, 주요 선수들, 주전 선수들 위주로만 구성을 했고요. 예상 순위 같은 경우에는 지극히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축구는 또 변수가 많아서 제 예측과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상주까지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2부는 수원부터 부산까지 작년 K리그 1에서는 중하위권 팀 그리고 승격팀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대안, 그리고 박은익요, 신세계, 구자룡 이런 선수들이 나갔고요. 헨리 선수가 영입이 됐어요. 그리고 명준대도 왔고요. 크루피치 그리고 김건희 선수가 전역을 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타가트 그리고 홍철이 잔류했다는 점 그리고 김민우가 재계약을 했다는 점이 그나마 지금 수원의 전력에 있어서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영기훈의 지공, 데드볼에서의 영기훈 그리고 김건희가 전역 후에 돌아왔다는 점, 김건희가 상주에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또 타가트가 있다는 점, 결정력은 아쉽긴 하지만 한의건 등이 있다는 점 등을 봤을 때 공격적인 무게감은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수비진 그리고 미드진을 봤을 때는 특별하게 특출나는 곳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구자룡 선수가 나갔다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수비적으로는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원의 목표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라고 밝힐 정도로 팀의 전력과 이번 시즌 좀 봤을 때는 아챔에서 지금 코로나 전에 두 번의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를 2연패를 했었고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와 리그를 병행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스쿼드가 그닥 두껍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특히 공격진 같은 경우에는 공격진 주전 선수들 중에서 한두 명이 빠지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타가트 같은 경우에 부상이 발생이 되면 또 그런 부분이 그 타가트 선수를 그 공백을 채워줄 만한 선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와 병행을 하게 된다면 좀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자룡이 이적한 수원의 그 수비 쪽이 너무 불안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시즌은 저는 수원이 굉장히 좀 힘든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순위는 한 10위 정도로 약간의 강등권 쪽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성남인데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난길 감독이 제주로 갔죠. 그리고 마티아스도 나갔고요. 그리고 에델이 2부로 이적을 했어요. 그리고 임채민 선수도 나갔고, 공민현도 나갔고, 김동준 키퍼도 2부 리그로 갔죠. 반면에 영입한 선수는 양동현 선수가 이제 J리그에서 돌아왔고요. 권순영 선수가 제주에서 지난 시즌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돌아왔고요. 임선영도 왔고 토미, 이스칸데로프, 김영관 키퍼를 이제 김동준 키퍼가 이적을 하면서 김영관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요바노비치도 왔고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작년을 봤을 때 끈끈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38경기에서 40실점밖에 하지 않을 정도로 경기당 한 골 정도의 실점밖에 하지 않았죠. 그래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성남 경기는 제 생각으로 언더로 갔으면 거의 다 좀 맞췄을 것 같아요. 이런 저조한 실점률 뿐만이 아니라 득점률 역시 좀 저조해서 이 봤을 때는 38경기에서 30골밖에 넣지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성남이 그러한 전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또 잔류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 못한 시즌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시민구단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번에 김남일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 이번 시즌 성남은 조금 재미있는 축구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포지셔닝, 공간 활용 등 전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공격진 보강을 우선순위로 생각을 했었던 성남이었고, 실제로 좀 공격진에 조금 과감하게 좀 영입을 했습니다. 정경호 수석 코치가 있다라는 점도 좀 좋아 보입니다. 양도현 선수가 기존에 굉장히 잘했던 K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득점을 어느 정도 해주냐에 따라서 성남의 좀 이번 시즌의 성적이 조금 좌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뭐 임채민 그리고 김동준이 빠진 점, 지난해 그 끈끈한 수비력, 그리고 낭비일 감독이 없다라는 점을 봤을 때, 수비진에서의 그 한 명이 이적을 했고, 또 키퍼에서 김동준 키퍼가 굉장히 좀 성남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또 이적한 모습은 좀 개인적으로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낭길 감독이 없는 성남이라면, 현재는 저는 강등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강등권에 위치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물론 양동현 선수가 잘해준다면 조금 높은 한 중위권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K리그의 전력을 봤을 때는 저는 강등권이라고 보고 한 11위 정도로 예측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천입니다. K리그 1에서는 마지막 팀인데요. 김진야, 박용지 선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김준범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인천에 대해서는 특별히 코멘트 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인천의 숭이 아레나 그 홍경기장과 차로 30분 거리여서 가끔 직관을 갈 것 같긴 한데 이번 시즌 굉장히 좀 힘들어 보여요. 무구사가 잔류했다는 점이 좀 좋아 보이고요. 팀플레이와 그 조직력을 중점에 두고 있고 체력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인천에서 그나마 좋은 모습이었던 김진야가 이적했다라는 게 조금 아쉽고요. 이번 시즌에 타 팀들과 승격한 팀들의 전력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다 인천보다 좀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인천이 이번 시즌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강등 쪽으로 꼴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격팀이죠. 광주인데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윤보상 키퍼가 나왔고요. 김효기, 그리고 김창수, 김진현, 마르코 등 좋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어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윌리안이나 뭐 팀의 주축들을 지켰고요. K리그 2에서 득점을 했었던 펠리페 선수도 있고요. 그리고 엄원상, 그리고 전술적인 그 감독으로 평가를 받는 박진성 감독이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지금 제가 K리그 1에서 잔류했었던 팀들 중에서 하위권 팀들보다는 조금 나은 전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에는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조직력과 카운터 그리고 공격진의 솔로 플레이 이런 부분이 조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1부 리그로 승격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2부 리그에서보다는 조금 더 수비력에 집중을 둘 것이라고 밝힌 광주고요. 박진석 감독이 있고 또 득점왕 펠리페 선수, 뭐 윌리안 좋은 선수들이 스쿼드 자체가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마르코 선수도 좀 플레이메이커로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저는 이번 시즌은 하위권 팀들보단 조금 나은 한 9위 정도로 마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산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디에고, 노버트니, 수신야르 선수가 나왔고요. 이번에 영입된 선수는 비치신코, 윤석영, 김병호, 김호준, 강민수, 헤이스, 도스톤백 등 정말 영입을 좀 많이 했죠. 폭풍 영입을 했습니다. 윤석영, 그리고 김병호 선수도 2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또 김호준 키퍼도 있고요. 또 도스턴팩도 수비수 선수인데, 이 선수도 괜찮다고 합니다. 빈치 신코에 대한 좀 기대가 많다라고 축구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기업구단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조금 자금력이 좀 있어 보여요. 시민구단보다는. 공격 라인은 호물로도 1부 리그에서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선수죠. 이정엽도 있고요. 이동준도 잔류를 했고요. 이적 시장에서의 보강을 봤을 때는 저는 강원 다음으로 조금 기대가 되는 팀이고요. 전력에서도 뭐 김문환, 박종훈 선수도 있고요. 중원도 조금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영입된 강민수가 울산에서 이적을 해왔는데 주장을 좀 맡길 정도로 수비 조직력에 조금 노력을 하고 있는 부산이고요. 실점 최소화를 첫 번째 과제로 삼았습니다. 홈에서는 조금 라인을 올리고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홈에서는 물론 공격적으로 한다고 밝혔지만 원정에서는 조금은 수비적으로 광주와 마찬가지로 1부에서는 수비가 좀 중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환 선수가 좀 탈장으로 부상이긴 하지만 빈치시코 선수가 있고요. 전력 자체가 좋은 부산입니다. 다만 주전 선수가 빠지면 스쿼드가 그렇게 두껍진 않은 팀이어서 조금은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자체는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리그 경기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후반기로 갈수록 조금 힘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스쿼드가 조금 얇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강원 다음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저는 부산이 이번 시즌에는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호물로도 있고 이정엽 빈치시코, 윤석영, 김병호 선수도 굉장히 좀 직선적인 또 선수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강 자체도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기존에 있었던 전력 자체도 잘 지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번 시즌 한 5위 정도로 좀 돌풍을 일으키지 않을까, 강원 다음으로 돌풍을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K리그 1 프리뷰 1부, 2부를 모두 마치고요. 다음 주에 이미 제가 K리그 개막전이 해외 배당이 떠서 제가 커뮤니티에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배당 나오는 대로 제가 분석한 내용들을 또 영상으로 최종픽이 아니죠. 죄송해요. 최종픽이 아니라 프로토 배팅 내역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배당을 봤었을 때는 제가 지금 개막전을 예측하고 있는 부분과 비슷한 부분도 있고 제가 역배로 보는 경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배당이 완전히 나오면 조금 참고를 해서 좋은 영상,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